안녕하세요. 백우산 산나물TV 자연농부입니다. 기농기촌 세 번째 마지막 지원 교육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일단 교육사업 같은 경우는 기농기촌 하시기 전에 막 엄청 많이들 받으시잖아요. 그죠? 그 교육사업들 보면 이렇게 하면 어떤 거 지원해준다, 어떤 장목을 하면 그 장목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해준다, 이런 지원들. 그죠? 교육 이렇게 가면 이제 그 뭐 4차 산업 시대에 뭐 우리는 이제 뭐 스마트해져야 되니까 뭐 스마트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로컬 푸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우리 마케팅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저도 지금도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제가 교육을 들어본 결과 이건 제 개인적인 기준이니까요. 뭐 아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저는 실제 농사를 지으면서 교육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기농기촌을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농사를 이제 준비하시면서 교육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는 감흥이 좀 다를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제 기준이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미리 말씀드릴게요. 일단 지원사업, 교육사업 이것들에 대해서요. 자, 일단 스마트팜이라고 불리는 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리고 뭐 농업도 이제 6차 산업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등 뭐 있던 얘기들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누군가는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게으르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아직도 1차 산업 맹신주의자고요. 왜냐 그러면 1차 산업 하기도 힘들어서 그래요. 이미 영상 왜 찍고 있냐고요? 홍보할 방법이 없어서요. 그러면 지원 사업들 어떤 게 있냐? 우리가 기농기촌 사업을 교육을 막 받다 보면 처음에는 기농기촌 지원금 뭐 그 지원금 해갖고 저리 대출 나오죠. 뭐 땅 사는 것도 나오고 뭐 그거 끝난단 말이에요.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기술센터로 가시면 어떤 장목을 하면 50% 뭐 하우스대 50% 보조, 아니면 뭐 어떤 장목에 대해서 뭐 모종값 50% 보조 뭐 이딴 것들 막 나오잖아요. 하나는 말씀드릴게요. 보조사업 받으실 때요. 보조사업 받으실 때 꼭 하나는 생각하세요. 뭐냐 그러면 얘를 받으면 내가 얘를 소화를 할 수 있냐 없냐. 이게 뭐냐 그러면 실제로 기농기촌 하셔갖고 꼭 무조건 받아야 되는 지원사업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그러면 좋은 저장고요. 왜냐 그러면 시골에서 농사를 지면서 좋은 저장고가 없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쵸? 그럼 좋은 저장고는 내가 반드시 필요하니까, 내가 어떤 짓을 해도 필요하니까. 그런데 뭐가 있냐 그러면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오미자 무슨 그 보조 사업이 나왔다. 그럼 오미자를 보조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뭘 보조해 주냐 그러면 이걸 하우스대라는 걸 보조해 줘요. 하우스대를 뭐 많게는 70% 적게는 한 50% 정도 보조해 주거든요. 그럼 하우스대 보조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꽂아갖고 오미자를 식재하는 데까지가 비용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비용을 다 집어넣고 난 다음에 뭐를 해야 될까요? 다시 그거에 대해서 수익이 나야 되잖아요. 근데 오미자도 실제 수익 나는데 2-3년 걸려요. 50% 보조라고 얘기해도 1000만원 보조 받으면 500만원은 자부담을 넣어야 된다는 얘기고 500이 빚이란 얘기예요. 시골 농가들 보시면 큰 트랙터 있죠. 트랙터가 그게 보조 사업이에요. 70%까지 보조가 나와요. 네,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70% 보조까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풀 세팅으로 받잖아요. 그러면 외제차 저리 가라예요. 1억이 넘어요. 그러면 1억짜리를 갖다가 70% 보조받으면 내 돈이 얼마 들어가야 돼요? 3천만원 들어가야 되죠. 근데요, 농사를 줘갖고 3천만원 갚는다라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작물 보조는 그나마 괜찮아요. 작물 보조는 어쨌든 신겨놔서 내가 참고 기르면 어쨌든 그거 내가 열심히 해갖고 팔로만 만들면 내가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요, 2차 산업 넘어가는 보조는 정말 생각 잘 하세요. 고민하고 또 고민하셔야 돼요. 쉽게 얘기해갖고 제가 여기서 공장을 하나 짓고 싶어. 왜냐 그러면 내가 여기서 뭐 곤드레 농사를 짓는데 뭐 아니면 뭐 곰치 농사를 짓는데 이거를 바로 세척해갖고 원스톱으로 세척부터 시작해갖고 뭐 장아찌까지 담그는 다 이런 공장을 하나 멋지게 짓고 싶은데 실제 그런 보조 사업이 많아요. 그리고 그쪽 보조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좀 배율도 높아요. 그래서 그거를 뭐 70% 80% 보조를 받는다고 한들 나중에 그게 지어지잖아요. 어떤 공장이나 뭐 무언가가 하다못해 제가 여기 홍천 읍내 나가가지고 어떤 가게 하나를 얻었어요. 가게 하나를 얻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매달 뭐 나가야 돼요? 월세 나가야 되죠. 전기세 나가야 되죠. 물값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안 내도 되는 유지비라는 게 생겨요. 가게를 차렸으니까 거기서 수익을 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 농장은 어떻게 해요? 인건비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거기 실례로 하나 들어드릴게요. 양구에 가면요, 스마트팜이 있어요. 스마트팜 40억짜리 사업이었대요. 40억짜리 사업인데, 그리고 그게 파프리카 사업이에요. 전량 일본 수출하는 사업이고요. 보조가 40억인데 제가 알기로 70%인가 80% 보조했대요. 80% 보조라고 칠게요. 그냥 40억짜리 사업이니까요. 80% 보조면 20%는 뭐예요? 자부담 내야 되죠. 그럼 얼마를 냈다는 얘기예요? 8억을 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파프리카가 우리나라에서 이미 판매되고 있는 단가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단가. 그럼 그 단가로는 절대로 8억이라는 돈을 갚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일본 수출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코로나가 터졌죠. 그리고 또 이렇게 내수시장 다 죽었죠. 그러면 시설만 갖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시설은 갖고 있으면 무조건 뭐가 돼요? 노후화라는 게 돼요. 노후화라는 게 되면 뭐 해야 돼요? 거기에서 보수비용이라는 게 계속 들어가겠죠. 물건이 안 나간다고 해서 기계를 돌리지 않으면 이거하고 똑같아요. 아파트도 빈집인데 가만히 놔두게 되면 안에 파이프들이 다 그냥 녹슬기 시작하죠. 물이 계속 있을 땐 상관이 없는데. 그거하고 똑같아요. 농사도. 지원 사업에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조심해야 되는 거, 생산량을 늘리는 보조 사업. 그 보조 사업이 어떤 거냐? 제가 금방 얘기했던 스마트팜 같은 거예요. 판매가 안 돼서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농사꾼들이요, 생산량이 적지 않아요. 가격이 폭락하는 이유가 뭐예요? 외국에서 들어오는 저가의 이것 때문이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나라 고추만 나갈 때 생물 고추 있죠? 고추만 나갈 때도 가격이 그렇게 좋은 적이 없어요. 왜냐 그러면 일반 농으로 졌었을 때 날이 갈수록 농약, 비료, 퇴비 이런 것들이 좋아지니까요, 생산량은 점점 늘어나요. 그런데 웃긴 거는 국내에 있는 소비량은 점점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가격 불균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보조 사업을 갖더니 이런 보조를 받아서 이런 생산 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생산량이 훨씬 더 늘어납니다. 생산량이 늘어나면 뭐예요? 가격이 없는데. 생산량이 늘어났다라는 거는 수확하는데 인원이 더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고, 수확하는데 인원이 더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인건비가 더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인건비를 뽑을 수 있을 만큼의 가격이 나오고 있냐?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소위 얘기해서 좆된 거죠. 농사만 망친 거예요. 그냥 다 때려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다 때려쳐야 돼. 그리고 또 두 번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설이 필요한 보조 사업. 곤드레가 엄청 유행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곤드레밥 해갖고 막 전국이 막 들썩들썩거릴 때가 있었어요. 영월이요. 강원도 영월에 가면 영월 거기에 그 삶는 기계 해갖고 보조 사업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어요. 시설로 들어간 거예요. 공장화 시켜서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기 춘천에 가면 농업기술원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식품연구소. 그 농식품연구소에서요, 어떻게 하면 빨리 찔 수 있는 기계 이런 것들 막 나오고 막 그랬었어요. 보조 사업으로 막 나오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아마 곤드레 그렇게 드시는 분들 없으실걸요, 지금. 그냥 생각나면 한 번씩 먹는 기호식품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옛날같이 막 열심히 서울에도 가도요, 곤드레밥집이 얼마나 많았냐 그러면. 근데 지금 가보세요. 그거 다 잘 되나? 아니, 안 돼요. 시설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그럼 그 시설 이제 어디다 쓸 건데? 아니, 쓸데 없어요. 곤드레에 맞춰져 있잖아. 다른 데다가 못 쓴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곤드레를 넘어갖고 또다시 삶아갖고 뭔가를 해야 되는 어떤 장복이 나와야 되는데 이슈되는 거 없잖아요. 시설 받으실 때 정말 조심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넘어와서 또 뭐 했냐 그러면 명이나물이요. 명이 나왔었을 때 또 한창 유행했던 게 그놈의 장아찌 아주 장아찌 하신다고 온천지 또 난리였거든요. 오미자 한번 나오면 전부 다 오미자 청 담가갖고 와인 만든다고 다 난리셨거든요. 끝났잖아. 왜 끝났을까요? 명의가 안 팔려서? 오미자가 안 팔려서? 아니요. 그거 팔아갖고 시설 유지비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보조 사업이 얼핏 들으면, 누가 들으면 공짜같이 들리잖아요. 근데 공짜 아니에요. 저한테
10억짜리 보조사업을 주는데 자부담이 2억만 돼도요, 그 2억 못 갚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 2억 때문에 그 10억 이상이 날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신 분들 정말 제 주변에 많고요. 특히 대농들이면 대농들일수록 한동안 엄청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셨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처음에 그냥 조그맣게 하시는 것들을, 자, 보조사업 그런 거 받으셔도 되는데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크다고 좋지 않아요. 내가 감당 못하면 그냥 다 고물이에요. 그냥 고물들. 그리고 그 보조사업 받는 것보다 굳이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면, 옛날에 그런 보조들이 엄청 많이 망가지다 보니까요, 중고인데 새거 같은 물건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최소 비용으로 한 번 정도 시도해보는 이런 거 찾아보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세요. 도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보조는요, 정말 내가 필요한 거를 받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걸.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제 같은 경우가 올해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게 누리대예요. 누리대를 이제 올해 조금 시를 준비해서 내년에 식재를 할 거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누리대를 제가 어차피 할 거니까 센터나 어디에서 이거 50% 지원해 준다, 10%만 지원해 줘도 받아요. 그거는 왜요? 어차피 내가 할 거니까, 내가 이때까지 준비했던 거니까. 그런데 어느 날 오미자가 막 이슈래, 뭐 사과가 이슈래, 뭐. 그랬더니 뭐 얘네들이 보조금 땡겨와서 자, 사과 받으세요. 그거 받으면 그냥 헛돈 날린 거예요. 시간 날리고 헛돈 다 날린 거예요. 그렇게 접근하시는 거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보조에서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는 제가 초장에 말씀드렸죠.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좋은 조장고. 근데 내가 아는 그 농사가 냉동고도 필요하다 그러면 또 그것도 뭐 쫓아다니면서 받으세요. 냉동고까지는 거기까지요. 그거 빼고는 나머지 보조 사업들은요, 생각하고 또 받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필요한 거냐 안 필요한 거냐 이거 꼭 생각하시라고. 공짜로 주는 거 아니라고요. 절대 공짜 아니에요. 공짜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해야 될 거를 싸게 하는 거라면 상관이 없는데요, 안 해도 될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거 싼데 내가 지금 해볼까,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그거 다 후회하세요. 무조건 후회하세요. 이거는 제가 직접 겪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믿으셔도 돼요. 기농할 때 제가 3가지 꼭 부탁드린다라고 얘기했죠. 그 3가지가 뭐라고요? 작물 선택, 지역 선택, 그리고 지원 사업에 관해서인데요. 물론 이거 말고도 뭐 마케팅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더 말씀드릴 건 있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제가 겨울에 조금 상세하게 좀 만들어 갖고 그냥 마케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특별해지고 싶다? 아니요, 특별해질 필요 없어요. 농사는요, 신뢰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신뢰요. 내가 내 고객님들과 아니면 내가 내 구독자님들과의 어떤 신뢰의 관계에 대해서 나를 믿냐 안 믿냐에 대한 문제인 거지. 기농기촌 하실 때도 제가 근데 첫 번째 것도 작물도 지역도 지금 얘기하는 지원사업도 결론은 뭘까요? 내가 발품 팔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또 고민해서 이게 내게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거 고민하라는 거예요. 그 고민하시는 데만 제가 암만 적게 잡아도 한 2년은 하셔야 돼요. 최소한 한 2년은 하시고 오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시작하셔도요, 절대 안 늦어요. 아니,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그게. 그것만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